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목요일 밤입니다. 여러분들 댓글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강의 늘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되어 보길 기대하며 문의 글도 올려봤지만 수많은 구독자 중 제일 응급처치가 필요한 또 어떤 댓글을 통하여 모든 구독자분께 해주셔야 될 말씀이 있으신 거 위주로 채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댓글 강의를 듣다 보면 제가 가졌던 의문이 조금씩 풀릴 때도 있답니다. 선생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궁금했던 점 또 댓글을 통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의문이 이렇게 풀리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글처럼 구독자 중에서 개별적인 거, 개인적인 거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보험에 들어있는데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이건 개인적인 거거든요. 또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종류에다 넣어야 될지 또 얼마씩 넣어야 될지 한꺼번에 넣을지 또 분할로 넣을지 이런 거 사실 다 개인적인 거예요. 또 그러한 방법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개인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 이런 게 아니면은 제가 가능한 한 그런 건 채택 안 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잘못된 정보 이러한 댓글을 올리면 그거는 제가 꼭 고쳐서 그 댓글을 보게 되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인 양 믿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꼭 정정을 해드립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올렸나 하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하루를 선생님 영상으로 시작하는 시청자입니다. 많은 분들 아침 하루 함께 하죠. 저 또한 다른 분들처럼 질문을 여러 번 올렸는데 한 번도 채택이 안 되네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무슨 글인가 근데 여러 번 올리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댓글 100% 못 보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처럼 댓글 100% 못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계속 올렸나 보네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오늘은 봤어요. 질문을 여러 번 올렸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다른 분들도 질문 여러 번 올렸는데 채택 안 됐다고 또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들어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꼭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꼭 채택 부탁드리며 질문 올립니다. 그동안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삼성전자를 비롯 나스닥 100, S&P 500, 미국 테크 탑10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가 비중은 많고 총 6%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그래도 6% 작은 것 같죠? 은행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곧 코스피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희소식이네요. 회사 이름을 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업체 1위이고 세계적으로는 CATL 다음으로 2위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주 관련해서 동료들끼리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빚지고 대출까지 해서 하는 투자는 그간 영상을 쭉 봐왔지만 선생님께서도 권하지 않으셨던 걸로 압니다만 우리 사주를 받으려면 부득이하게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올립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만 아껴 쓴다면 대출 이자는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아니면 현재 주식을 일부 처분하고 사는 게 맞을까요? 무척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이런 거는 채택을 제가 안 합니다. 원래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분의 이 댓글은 처음 봤어요. 여러 번 올리셨다 그랬는데 자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생각을. 그 회사가 연 매출이 어떻게 돼요? 종업원이 몇 명이에요? 부채 비율이 자본에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사진 무조건 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보면 국내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업체 1위, 세계적으로는 CATL 다음으로 2위인 업체. 이러면 무조건 사야죠. 배터리, 어떤 분들은 2차 전지하고 전기차 배터리하고 다른 그 분야인지 섹터가 다른지 알아요. 자동차 배터리,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처럼 전기차 배터리와 2차 전지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면 정말 앞으로 훨훨 날
그러한 주식들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매출 엄청나게들 늘어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 팔죠. 지금 국내에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은 계속 사들여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2차전지에 그러니까 우리 2차전지 ETF 구성 종목들 그러한 개별 종목들을 계속 사들여요. 외국인과 기관은 ETF 이 묶음 ETF보다는 개별 종목을 많이 사요. 왜냐하면 ETF는 예를 들어서 100개면은 그거의 평균치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분석을 다 할 줄 알잖아요. 기본이 다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인데.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안전하게 기준으로 50등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게 ETF 효과 아닙니까? 분산 투자에다가 중간 수익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중간 수익률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위에 상위 다 기업 분석을 해서 상위 그 종목들을 개별 종목을 매수하게 되죠. 그래서 ETF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해요. 개인이나 외국인도 매수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죠. 지금 2차 전지주 개별 종목들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미래를 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우리사주 기본 가격보다도 싸게 아마 줄 겁니다. 또 그게 우리사주의 특징이에요. 제 생각에는 받으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 2차 전지주고 또 규모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이 회사 매출이 어떻고 규모가 어떤 회사인지 또 매출 향상이 매년 몇 %씩 업그레이드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주라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규모가 좀 돼 있는 회사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사주 받으면 망하는 것보다는 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별적인 거는 가능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 부동산 문제에 그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실링이 여행자님. 부동산보다 주식 수익이 훨씬 낮다는 영상을 보고 질문을 드려요. 다주택자일 때만 해당될까요? 1가구 1주택자는 자기 집 하나는 꼭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몇 년 전에 사둔 집이 급작스럽게 몇 억이 올라서 이걸 팔고 나서 여유금을 주식을 사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네요. 앞으로 집값이 점점 올라서 더 이상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저에게 드디어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이걸 주식으로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투자해야 할지 고민돼요. 힐링 여행자님이 요즘 거의 주식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왜 작년에는 한창 주식과 부동산 계속 오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영상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식 걱정을 많이 하고 떨어져서 한참 주식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식이 작년 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좀 올랐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한동안 부동산 얘기했어요. 그다음 또 주식이 좀 불안해지면 또 주식 얘기해주고.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제가 강의 설명을 왜 안 하는지 이유 설명 다 드렸습니다. 폭락론자, 폭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 자신있게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강의하는데 정말 눈치 많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자, 이번에 댓글 보면 이분이 지금 1가구 1주택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1가구 1주택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거 팔면 절대 안 돼요. 작년에도 부동산 얘기할 때 댓글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그 댓글 하나 있어요. 폭락론자가 폭락한다니까 놀래서 집을 팔아버렸답니다. 그 다음에 집값 올라가는 걸 보니 너무너무 속이 상했대요. 어떻게 이 중요한 자기 이 재산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집인데 남들이 집값 폭락한다고 그걸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사요. 집은요, 한번 팔죠? 또다시 사기가 아주 힘들어요. 또 먹고 살 거 없다고 할 거 없다고 집 하나 남아있는 거 그거 팔아서 장사한다, 사업하겠다. 그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점포 얻어서 뭐 하는 그 소상공인들 많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그런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집 한 채 있는 걸 팔아버리고 사업, 장사하겠다고 집을 팔아버려요. 그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분이 다주택자라 그러면 몇 억 올랐어요? 팔아보세요. 세금 얼마인가? 양도세. 거의 다 날라가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집값 폭락을 한다고 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평생 활용하는 집인데 집값 좀 떨어지면 어때요? 폭락? 폭락 안 와요. 하락은 올 수 있어도 폭락은 안 옵니다. 부동산 폭락?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뒤집어집니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 금융위기 사태, 그게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부동산부터 왔어요. 서브프라임 무슨 뜻인지 말씀 다 드렸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정말 뒤집어집니다. 하락은 할 수 있어도 폭락은 안 와요. 그리고 좀 하락되면 어때요? 내가 평생 살 집인데. 부동산에 여러 대 투자를 해서 하락 온다면 문제되지만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떨어질까 봐 팔아버린다든지 무슨 장사하기 위해서 팔아버린다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폭락한다고 할 것 같다고 무조건 집 팔아버리면 큰일 나요. 집 못 삽니다. 그리고 집값 떨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부동산 폭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제가 폭락을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을 가능한 한 부동산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댓글과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